진짜 좋을 땐 좋으면서 싫을 땐 진짜 싫고 몇백 명의 사람이 기둥만 있고 벽 없는 상태에서 쫙 있으니까 여기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파이널 발표 때 영어 다 말아먹고 머릿속 하얘질 수도 있다. 비건축이라고 하기엔 뭔가 도면도 좀 볼 줄 알고 모델링도 좀 볼 줄 알고 맞아요. 그래서 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던 계기가 네, 그렇다면 저희 코넬의 학교 생활도 네. 좀 궁금해서 네. 일단 저는 이거 사실 물어보는 분들 좀 있었거든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최대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족 그 끈끈한 가족 같은 네. 그룹이 생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피할 수 없이 맨날 마주쳐야 되는 오. 진짜 좋을 땐 좋으면서 싫을 땐 진짜 싫고 근데 그냥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모두가 다 친한 건 아니지만 그룹으로서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그런 그룹이 그래도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막 엄청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세팅에서는 쫑알쫑알 말을 많이 하는 인간이지만 네.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막 제가 인간관계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코넬이라는 데가 전 되게 막 크게 많이 안 어우러지고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복받았게도 되게 좋은 그룹의 사람들과 그렇게 갇혀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안 나서도 저한테 막 야, 뭐 먼저 다가와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복받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밀사인홀 건물 아, 시설. 근데 시설도 시설인데 시설과 밀사인홀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되게 자부심이. 밀사인홀은 진짜 그 OMA 뉴욕에 지원할 땐 무조건 이미지가 밀사인홀 뛰어나요. 그 말인즉슨 OMA에서 제 아끼는 건물 너무 가보고 싶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그 건물 자체가 주는 언제 내가 이런 건물에서 뭐 막 그런 피 끓는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막 진짜 그냥 램 코러스가 막 딜리리어스 뉴욕에서 맨날 얘기하는 막 culture of congestion 그런 것들을 그냥 건물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그 건물만이 가지고 있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고 있고 몇백 명의 사람이 기둥만 있고 벽 없는 상태에서 쫙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좀 버거울 때도 있어요. 경쟁적인 건 아닌데 네, 막 너무 다들 막 달리고 있는 곳이니까 나 오늘 좀 마음에 여유가 없는 날인데 그럼 괜히 좀 집에 일찍 가고 싶게 되는 날도 무슨 있고 말인지 알 거예요. 가끔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 건물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분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거의 밀슈타인홀의 실 사용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의 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재원님 같은 학생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건축가가 만든 디자인한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건축가가 진짜 제대로 디자인한 그런 건물을 제가 실거주자가 돼서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요. 에이버리 홀은 약간 사람이 공간에 맞추는 느낌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옛날 건물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공간도 엄청 비좁고 너무 좋은 공간 막 이런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방문은 해본 적 있죠. 이렇게 건축생으로서 건축가 될 사람이 공부하는 환경 자체가 이거라는 건 진짜 최대 장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건물 좋습니다. 네. 막 되게 섹션도 첨부를 해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건물이 되게 신기한데 막 직접 와보는 게 제일 좋지만 막 오디토리움 막 돔 같은 게 지하에서 솟아오르고 그 위가 막 오디토리움도 됐다가 이쪽에서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그 밑에서는 핀업하고 있으면 막 옆에 막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들이 내가 핀업하는 걸 보고 있고 막 그 뭔가 되게 맨날 학교집 하는데 자기만의 기억이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지터는 사실 그죠.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 한순간으로는.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그리고 시설, 뭐 밀사인홀도 좋지만 시설 뭐 도서관도 좋고 우드샵 잘 돼 있고 너무 널찍하고 시설은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코넬 그 건축 학부는 1위잖아요, 진짜. 그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장점 인정.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아쉬웠다. 이거 하나는 아쉽다. 또 세 개를 말하자면 하나는 고립감. 저는 항상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라 처음에 그 대자연 처음엔 좋았는데 그 막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 딱 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지평선이 쫙 보이거든요. 그 언덕에 해 지는 쪽으로. 근데 그게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한 학기쯤 지나니까 막 그게 바다처럼 느껴지고 섬에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느껴졌어서 좀 빡셌던 것 같고 맞네요. 거기다가 겨울에는 날씨도 너무 안 좋으니까 눈이 많이 네. 오나요? 진짜 그냥 여기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저는 이게 추위도 아니라고 너무 추운데 요즘? 한국에서 살아봤자 네. 서울 춥다 하잖아요. 근데 네. 이타카는 저는 대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륙. 아 진짜요? 바닷가가 아니죠. 근데 확실히 그 대륙만의 뼈 시린 느낌이 있어요. 이 아무리 뭔가 인슐레이션을 입어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춥고. 싫어. 네. 어떡해. 눈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한 10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하늘이 거의 회색이에요. 그게 좀 힘들어요. 봄학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나머지 하나는 그냥 우물안 개구리 되기 쉽다. 너무 적게 있으니까 사람이. 딱 그 안에가 네. 내 세계의 전부가 되다 보니까 네트워킹 같은 거 할 기회도 사실 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넬끼리 굉장히 끈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코넬 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 만나보면은 되게 코넬 동문이라고 하면은 되게 애착을 느끼시더라고요. 많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애초에 코넬 그렇고. 졸업하신 분들이. 그 뭔가 너도 그걸 겪었구나. 너도 그 이타카의 추위를 겪었구나. 이런 건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네. 분위기도 있냐면 네. 그 막 학교 안에 바가 있거든요. 바요? 진짜 학교 안에 아. 펍이 있는데 오. 거기는 학부생은 못 들어가고 페이컬티랑 마스터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 끝나고 다 같이 교수랑 같이 그냥 거기 가서 막 맥주 마시고 오, 낭만 교수들이 있다. 사주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낭만 있다. 교수랑도 친해지고 교수도 왜냐면 할 게 없거든. 갈 것도 없고. 이제 당시에 코넬 합격하셨을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셨었잖아요. 네. 근데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유학 오실 때 엄청 그렇죠. 돈 중요하죠. 돈을 너무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장학금을 받게 되신 것도 솔직히 다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입학할 당시에 그런 지원서를 따로 쓰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입학 장학금을 위해서? 그 지원할 당시에 뭐 파이낸셜 에이드나 이런 걸 신청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괜히 그거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막 그런 괜히 겁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맞아. 네. 돈 필요하면 솔직히 말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그거 적지 마라 이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땐 다 불안할 시기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았고 입학 허가가 나고 어드미션 레터에 이제 그때 딱 처음에 들어갈 때 총액 반액보다 살짝 안 되는 3분의 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갔는데 뭐 1학년 1학기는 무슨 어워드가 추가돼서 좀 더 깎이고 뭐 1학년 2학기는 매 학기 끝날 때마다 조금씩은 받았어요. 매 학기 끝나고 나서 그냥 3분의 1보다 좀 더요. 네, 그 3분의 1은 픽스된 거고 픽스고. 거기에 더 얹어주는 것들로 근데 그걸 한두 번 받다 보니까 계속 더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메일에 보면 너의 저번 학기 퍼포먼스를 토대로 이걸 줬다라고 하길래 우와. 퍼포먼스 베이스인가 보다. 근데 저는 막 약간 좀 버리는 수업도 있어서 막 학점이 막 특출나게 좋은 건 아니었어서 주변의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학점 베이스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약간 스튜디오 퍼포먼스 베이스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튜디오에 계속 힘을 더 쏟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신기하다.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받을 때는 한 10,000불, 적게 받을 땐 몇천 불. 대단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거 그래서 다 합치면 반액 살짝 안 되게까지는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RATA 같은 거 하면 좀 더 받고. 솔직히 막 그렇게 장학금 많이 받기 힘들거든요. 너무 잘 된 일이다.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는 여전히 너무 감사하고 미안할 정도로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깎을 만큼 깎았다. 진짜 전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코넬이란 학교는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 것 같은지 재원님의 포트폴리오 중 어떤 점이 약간 코넬이란 학교의 어필이 되었을지? 근데 진짜 어드미션에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그거는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뭔가 그냥 말 잘 들을 것 같고 잘 클 것 같은 사람 고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다들 그냥 다 전반적으로 착하고 약간 그러니까 해리 말고 헤르미온느과 뭔지 알고 진짜 막 이럴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걸 느꼈냐면
뭔가 학교 커리큘럼도 되게 탄탄하게 뭔가 착착 짜여져 있는 느낌이고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컬럼비아 에마크 같이 왔으니까 걔랑 서로 막 어떤 거 배우는지 나누면서 서로 비교군이 상대방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외부자 입장에서 컬럼비아 에마크를 바라보면 뭔가 탄탄한 사람을 기를 것 같진 않은데 완전 좀 반골 기질 있는 뭔가 통통 튀는 것 같은 누군가가 빛을 발하기 좋은 환경이겠다. 탄탄보다는 반짝 이런 느낌인 것 같았고 여기는 반짝보다는 탄탄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 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 보면은 그 네. 학교 성격이 보인다고 그죠. 하는데 저도 그게 봤어요.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그 코넬 홈페이지 보면은 되게 정리가 잘 되어 맞아요, 있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컬럼비아 홈페이지 보면은 진짜 눈이 아파요. 형광색 네. 하이포도 막 눈 시리고 막 타이포도 진짜 막 우글우글거리고 범상치 않은 타입.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다루는 주제들도 되게 예민한 거 맞아요. 팍팍 다루고 그런 느낌인데 그 표현이 정말 맞는 느낌인 것 같고 근데 또 저는 코넬이 되게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정수인 느낌이 들어요. 그냥 건축의 정수. 그래서 다방면에서 되게 탄탄한 건축 인재를 기르는 느낌? 육각형 맞아요. 육각형 건축 인재를 기르는 육각형이고 느낌. 여긴 뾰족할 확률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비건축인이시잖아요. 네. 그 비건축인으로서 그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에 약간의 요령이라던가 팁이 있었을까요? 저는 실내 건축학과 완전 비건축인이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 에마크를 지원하는 실내 건축학과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건축이라고 하기엔 뭔가 도면도 좀 볼 줄 알고 모델링도 좀 볼 줄 알고 공간을 조금 다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던 계기가 제가 지원하던 해에 GST 웹미나? 웹미나라고 하나? 웹미나? 그거를 했는데 거기서 입학한 사람들이 포포를 자기 걸 보여주는데 6명이 나왔는데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 3명은 이미 건축교육 되게 잘 탄탄하게 받고 와서 GST에서 크게 뭔가 인풋이 더 없어도 이미 그냥 만들어진 것 같은 사람. 나머지 3명은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 원석 잘 깎으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진짜 말랑말랑한데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 깔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 사람. 이게 완전 양극단이고 중간이 없는 거예요. 제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중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걸 아무리 척을 해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물론 이쪽도 척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중간인데 나는 말랑말랑한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막 도면 있고 이런 프로젝트도 막 크게 많이 안 넣고 엄청 그냥 나는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할 줄 알고 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뭔가 형태가 있는 걸로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전달하려고 많이 너무 맞는 방향 같아요. 저도 그랬던 너무 것 공감해서 거의 마지막 2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유학 생활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나셨잖아요. 네. 예상치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 있나요? 예상치 못했던 힘들었던 네. 게 생각보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 내가 이방인이라는 걸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순간 자체가 안 오니까 그냥 어렴풋이 뭐 어디서든 비비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 비비는 게 꽤나 소모되는 에너지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맞아요. 많고 그건 좀 예상치 못했던 거. 잘 나가고 유명한 건축가라 해서 반드시 좋은 교육자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도 좀 느꼈고. 이건 플로리안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플로리안은 너무 완벽한 사람이죠. 플로리안 완벽한 사람.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유학하면은 되게 다들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중에 하나는 이게 영어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와보니까 영어는 진짜 아주 제일 후순위였어. 더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건축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에게 건축 유학을 추천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너무 추천합니다. 너무 오. 추천하는 게 건축 교육은 제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건축 교육이 여기가 100% 더 낫다라고는 말할 자격은 없는 것. 왜냐면 두 비교군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건축이라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도면이 됐든 모형이 됐든 뭔가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제가 미국에서 건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통하는 능력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만약에 내가 뭔가 미흡해도 말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물론 2년 반 공부해서 영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이널 발표 때 영어 다 말아먹고 머릿속 하얘질 수도 있다. 이걸 전제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진짜 못하게 되더라도 뭔가 이것들이 말할 수 있게 엄청 애를 쓰는데 한국이었으면 이만큼은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너무 맞아. 네, 건축 유학을 하는 거는 맞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되게 튼튼한 잇몸을 만들어 주는데 나중에 뭐 한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튼튼한 잇몸에 튼튼한 이빨도 있다? 최고. 저도 이제 건축학과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설계 수업을 여러 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꼭 그 입 턴다 하잖아요. 그 설계 수업 시간에 저번 주에 가져왔던 거 그대로 이번 주에 가져오고 입으로 이제 다 털어 이거 할 거라고 맞아요. 일부러 터는 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걸 더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실수가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시안이거나 외국인일수록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든 안 될 결과물로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하게 되죠. 그러고 방금 그냥 집중력이 잠시 틀어져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단어가 보캐블러리가 작지만 어쨌든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거, 내가 느끼는 걸 전달을 해야 되니까 되게 비유, 묘사, 막 은유, 예시 이런 스킬이 되게 느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게 굳이 어떤 언어든 한국말로 해도 되게 도움되는 능력이라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걸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스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학을 안 왔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유학을 정말 추천한다. 그런 뜻이죠. 이유는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너무 오래 내주시고 이렇게 공간까지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기가 어떤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디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바깥에서 보면 더 잘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코넬을 안쪽에서만 봤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따가 한 번 더 약간 코넬 나온 사람이 말하는 코넬을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시고 졸업한 사람이 말하는 코넬. 언제든 불러주시고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넬 에마크에 재학 중인 재원님을 모시고 코넬의 커리큘럼부터 뉴욕 캠퍼스의 실생활까지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건축 비전공자로서 이제 3년째 에마크 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같은 학교라도 본인의 백그라운드나 전공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인상이나 경험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기보단 코넬을 먼저 겪고 있는 한 선배의 조금 더 진솔한 가이드라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코넬 유학이나 미국 건축대학원 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건축대학원 소개 시리즈를 또 이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또 어떤 멋진 학교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섹션드 스튜디오의 MJ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